자,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코너 귀로 듣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시나요? 자, 오늘은 2025년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2025년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이 명칭이 꽤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자들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4천만 원의 지원금과 함께 맞춤형 창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창업 준비부터 실행까지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뭔가요?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는 것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실패 위험을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네, 창업을 할까 고민하는 분들, 창업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사업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도 있을까요? 자,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공고일이 2025년 2월 4일이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고 있어야 하고 선정 후 협약 체결일까지도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만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아직 창업을 하지 않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모집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전국적으로 510명을 선발합니다. 지역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서울 50명, 부산 40명, 경기도 45명, 강원도 20명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원되는 창업 유형도 특별히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로컬 크리에이터형,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업. 예를 들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드 등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형입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 예를 들면 친환경 생활용품 브랜드 같은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유형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 꼭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금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1차 자금 1,500만 원이 먼저 지급되고 이후 창업 활동 성과에 따라 추가 지급이 결정됩니다. 대부분 평균 2천만 원 정도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추후 평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네.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 명칭이 신사업 창업 사관 학교인 만큼 단순히 이 자금 지원만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창업 교육도 제공이 되나요? 네. 필수 기초교육을 포함한 창업 아카데미가 운영됩니다.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 계획 수립, 마케팅 전략 등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마케팅부터 다양한 교육도 제공을 하는군요. 전문가 멘토링도 제공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1대1로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창업 경험이 부족한 분들도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전국 단위로 이제 모집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이 교육이나 멘토링은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제공을 하는 걸까요? 이제 각 지역별로 창업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시는 거고요. 또 이제 지원을 하는 것도 자기 지역에는 자기 지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가 뭐 서울에 사는데 강원도에 지원,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 가게, 스튜디오, 공방 등 다양한 창업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입주 공간도 제공이 됩니다. 네, 교육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 공간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거군요. 예비 창업자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서 창업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요? 예, 졸업 후에도 정책 자금이 최대 1억 원이 연계 지원이 되고요. 투자 유치 기회 제공, 판로 개척 지원 등등이 이루어집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고요? 뭐 카페라든가 음식점 같은 경우는 너무 많다 보니까 안 되고요. 이제 주점업, 그러니까 술을 파는 거죠. 이런 쪽도 안 되고 자동차 판매업 등 이건 너무 또 사이즈가 크니까 힘듭니다.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혁신적인 결합 모델, 예를 들어 로컬 푸드와 IT 결합 등등은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났던 게
최초의 서빙 로봇가 그때 아직 안 나왔을 네. 텐데 서빙 로봇 그 식당은 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존에는 없었지만 이제 새로 생기는 거는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또 이 지원되는 창업 유형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로컬 크리에이터형 그리고 의식주와 관련된 라이프스타일형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지원이 될 수 없는 경우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숙지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또 지원이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24 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인기가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로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창업 아이디어의 혁신성, 시장 진입 가능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늘 강조하시는 게 이 사업 계획도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 이번 서류 평가에서는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면 좋을까요? 자, 사업 계획의 적정성이 20점, 창업 준비도 20점, 창업 아이디어의 차별성 20점, 성장 가능성 40점 등으로 평가됩니다. 성장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특히 시장 분석이 타당한지, 창업 의지가 강한지, 수익 모델이 현실적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이 서류 평가 이후에는 발표 평가 단계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발표 평가는 어떤 건가요? 네, 발표 평가는 예비 창업자가 직접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심사위원들과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창업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시장성, 투자 유치 가능성 등등이 주요 평가 항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평가 과정에서 좀 가산점이 부여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중장기 복무한 제대 군인, 로컬 컨텐츠 중점대학 수료자, 자립준비 청년 창업 캠프 수료자 등에게 최대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네, 이후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면 1차 사업화 자금으로 1,5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자금은 어디에 활용을 하는 건가요? 이 자금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쓰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시제품 제작, 브랜드 디자인, 홍보 마케팅, 사업 모델 개선, 특허 출원, 창업 공간 임대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무용 집기나 개인 생활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네, 2차 사업화 자금도 지급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중간 평가를 통해 창업 여부, 매출 발생, 지원금 집행률, 창업자의 참여도 등을 검토한 후에 성과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최대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출 발생에 따라서도 추가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창업이란 게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혹시 진행을 하다가 사업 도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창업 과정 중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전문가 상담, 보육 공간 지원, 후속 연계 사업 안내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시작한 이후에 또 추가적인 지원이 있다고요? 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졸업 후에도 정책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최대 2억 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 연계 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비 창업자들이 프로그램 도움을 받으면서 창업을 시작을 했다가 1년 이내에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정책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폐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1년 이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유념해서 좀 신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 선정 이후에 협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협약 체결 시 국세, 지방세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금융규양 채무 불이행이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기록이 있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얘기일까요? 자, 시장 조사가 제일 중요한데 시장 조사를 대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는 겁니다. 사업 계획서를 딱 들여다보면 전문가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한 가지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법, 시장조사 기법, 수익 모델 설계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네.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게 이 토대가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런 준비를 한 이후에 또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창업 진행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구체적인 브랜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지역 특산물을 환영한 로컬 브랜드가 창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창업자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의 사업화 자금을 받아 브랜드를 론칭했고, 이를 투자 유치를 통해서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이 창업자들을 위한 이 유형이 있다고 하니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 프로그램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지원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내용 정리와 함께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조언의 말씀까지 해주실까요? 자, 이 프로그램은 최대 4천만 원의 창업 지원금, 전문가 멘토링, 창업 공간 제공, 정책 자금 연계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소상공인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창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서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창업은 결코 쉽지 않지만 제대로 된 준비와 지원을 받으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특히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술 개발이 아니라 특히 4천만 원의 지원금과 체계적인 멘토링, 창업 공간 제공, 정책 자금 연계가 제공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따라서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